안녕하세요.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시작을 뜻하는 스타트와 또 긍정적인 상승, 발전을 뜻하는 업이 합쳐져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을 이르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이 용어가 생소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됐습니다.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부산 경남의 스타트업 현재를 한번 짚어보고 미래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김태진 부산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젠픽스 권영철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의 그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왠지 그 두 분처럼 일단 젊은 경영인이어야 할 것 같고 넥타이는 좀 풀고 네, 셔츠 소매를 좀 걷어 올리고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왠지 진행을 해야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오늘 시청자에 대한 예의로 이렇게 정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혹은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으면 좀 바로잡아 주시고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정보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김태진 회장님, 제가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내린 정의가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창업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창업 중에서도 스타트업은 지식 기반 서비스를 하는 창업, 네. 그리고 이 첨단 디지털 정보통신, 뭐 IT 관련된 스타트업이 최근에 많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한 정보 디지털 기반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일컫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업종 종류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태라고 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좀 약간 정보통신 쪽에 네. 뭐 혁신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한 기업을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력을 담보로 하고 네. 요즘에 그 IT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플랫폼 쪽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낌은 있는데 네.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네. 하나하나 사례를 좀 유도해서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벤처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벤처기업. 벤처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 예전에 그 벤처 1세대 같은 경우에는 IMF 좀 지나고 네. 그때 벤처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벤처 기업은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예. 제조 기반 서비스를 했던 제조 산업을 많이 이끌었던 기업들이 벤처 1차 벤처 붐을 일으켰던 벤처 기업이고 예. 요즘 이제 뜨는 벤처 제2 벤처 붐이라고 하는데 네. 이 벤처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정보 기술 약간 IT 관련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 제2의 벤처 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조금 알듯말듯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젠픽스의 권영철 대표께서도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젊은 CEO 일단 참 멋있습니다. 부럽고요. 예. 네. 그 불연성 금속 천장제를 네네, 맞습니다. 이제 개발하시고 예, 예. 또 그 외에도 직접 시공도 하시죠? 예. 시공은 이제 외주 쪽에서 네. 이제 같이 협력업체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어떠십니까? 이 대표적인 이제 물품이 불연성 금속 네네네. 천장제라는 건데요. 예, 예, 예. 어떻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과거에는 제가 지금 창업이 지금 13년 차입니다. 꽤 됐군요. 예. 조금 됐고 제가 이제 스타트업 1세대 쪽인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에 플라스틱을 처음에 제조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플라스틱 천장제가 이제 불에 탄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소방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불에 탄다는 걸 알고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금속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금속이 알루미늄도 있고 아연동 강판이 있는데 예. 알루미늄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값이 싸면서 기능성이 좋은 거. 예.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아연동 강판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알루미늄 천장제의 반값이고요. 그다음 플라스틱 천장보다 더 싸고 네. 그리고 불에 아예 안 타는 1급 천장제입니다. 1급이라고 하시면 쇳덩어리, 돌덩어리하고 똑같은
예. 근데 이제 천장제에 이제 도장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 도장에서 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가스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저희의 기술이고, 예,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독가스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막아줄 때 진정한 불연성 맞습니다. 천장 금속재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김대진 회장께서는 예. 꽃을 든 남자? 꽃 네. 파는 총각. 아, 꽃 파는 총각. 예. 아, 지금도 총각이세요? 아, 아닙니다. 저 창업 당시에는 총각이었는데 지금은 애 셋까지는 아빠입니다. 아, 그렇군요. 성공하셨네요. 그 꽃이라는 것을 일단은 본인 사업의 첫 아이템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처음엔 네. 다른 업을 하시다가 이제 네. 이 사업 쪽으로 전향을 하신 케이스인데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그 군대를 막 전역하고 대학교 이제 복학을 할 당시에부터 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 그리고 어떤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그때 당시 2005년도 뭐 이때쯤인데 전자상거래를 한번 좀 해보자 네. 해서 자동차 용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그리고 중고자동차 이런 시장에 가서 직접 사진 촬영을 해서 또 전자상거래도 한번 해보고 예. 그러한 일들을 한 7년 가까이 해오다가 또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새롭게 만난 거예요. 네. 꽃이라는 아이템을. 예. 꽃이라는 아이템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예. 또 이 시장의 어떤 그 경쟁력이 어떤가를 조사를 시장 분석을 해본 결과 뭐 좀 매력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2011년도에 꽃 파는 총각이라는 회사를 시작으로 꽃배달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일찍이 전자상거래에 눈을 뜨셨고 예. 아이템만 바꾼 거네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키우셨나요? 저희는 그 꽃배달 서비스 연평균 한 50만 건 정도의 꽃을 판매하거나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연 한 300억 정도 규모의 매출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매출 밝히셔도 됩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네. 두 분 다 대단하신데요. 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이제 스타트업 세대. 예, 그러면은 아까 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세대로 두 분이 네. 1세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구분 짓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정부나 그 창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엄청 많이 잘 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그 생태계가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1세대 창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예. 이러한 그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자금력을 이렇게 펀드를 조성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어떤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고요. 지금 많이 좋아진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죠. 그렇군요. 저희 2011년도에 이제 사업 시작해서 13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법인을 세웠었는데 그때 예.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창업을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 문화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단디 벤처 포럼을 이끌고 있는 권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네네. 실감하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1세대 안에서 지금 그럼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급속히 진행돼 왔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단디벤처 포럼이 지금 9년 차입니다. 예. 제가 창업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 사업이라는 그 중소기업청에서 일기 출신입니다. 예. 그 이제 그 이명박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죠. 그 정부 지원을 하는 예, 프로그램, 예. 시제품 제작과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예. 그걸로 이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을 이끌어서 가는 건데 네. 그때 1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2기, 3기 계속 배출이 연마다 되는데 예. 스타트업들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디벤처 포럼을 세워서 이제 그런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뭐 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융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마케팅 예.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거에서 좀 약해서 이제 투자 유치를 좀 시키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1세대는 솔직히 그런 혜택을 못 받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세대에서 그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진짜 너무 좋은 환경으로 지금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단디 벤처 포럼의 회장 하신 지가 꽤 됐죠. 예, 9년 차입니다. 쭉 해오시면서 그 포럼이 이제 민관 협력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포럼인데 그 포럼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어필도 하시고 하시면서 네네네.
투자 금액 유치를 네네네. 한 게 꽤 된다고 들었어요. 예, 예. 얼마 정도 유치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투자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투자자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역할을 연결시켜 하고 주는 있습니다. 부분이죠. 한 300억 원 정도는 오, 연결을 대단하네요. 했습니다. 네네네. 정말 우리가 시드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정말 귀한 종잣돈이 예, 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과 기술력이 서로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뭐 10년에 가까운 또는 10년 이상의 기업들을 일구면서 결국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 흐름 이제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스타트업 분야가 지난 2년 동안이죠. 거의 이제 3년에 곧 접어들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을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물론 또 희비가 엇갈렸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변화가 스타트업 기업에는 전달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김 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런 위기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성장한 어떤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배달 음식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네. 그리고 숙박 업체, 예.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은 조금 코로나의 어떤 덕을 본 쪽이고, 예. 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관광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외식 관련된 서비스를 했던 스타트업들은 많은 안 좋은 어떤 악영향을 좀 받았고 희비가 많이 교차가 되었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내에서도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난 코로나 때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덕을 좀 본 케이스고 저희는 지금 이제 천장제로 해가지고 고객이 지금 한 7천 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오는 시기에 그래도 건물 짓고 일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건축 자재 유통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네. 그 플랫폼을 만든 게 좋은 케이스로 코로나 시대에 계속 가서 사고 일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쪽을 좀 채택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했는데 매출이 한 2배 정도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호호.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도 있고 이제 플랫폼 쪽으로 가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없이 예. 아니면 오히려 예. 코로나 때문에 더 성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김태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관광 산업하고 외식 산업하고 저희가 말하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진짜 굉장히 힘든 케이스를 지금 달려가고 있고 예. 이 모임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하고 그런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네. 금액 단가가 좀 낮은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고가인데도 네네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조금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스타트업의 큰 강점은 어떤 겁니까, 김 회장? 제일 큰 강점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네. 그 어떤 결과의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물론 좀 예.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다 노력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 노력이 빛을 발할 때까지 네. 사실 이제 기존의 우리가 관행 산업에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좀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성장을 탄력 있게 굉장히 한 3년, 5년 만에 기업 가치를 1조 원을 넘기는 그런 회사들도 나타나고 예. 회사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엄청 이렇게 한 1,0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예. 오히려 로또 걸릴 확률보다 스타트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그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만큼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러한 스타트업의 성공한 CEO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형 스타트업 기업들이 꽤 되죠. 네. 유니콘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을 예.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 당시에
유니콘 기업이 3개였다면 지금 2021년도 현재는 지금 15개 회사로 지금 성장을 해왔고 예. 그 예비 유니콘은 그 1,000억 이상 되는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을 예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357개사가 네. 예비 유니콘으로 2021년도에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스타트업의 어떤 시장은 뜨겁고 과열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권 대표님,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의 관점이 네네네.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예. 과거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지금 현재로는 그 개인 투자자, 엔젤 투자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이제 뭐 돈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엔젤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 예. 이게 과거 저희가 한 8년 전만 해도 엔젤 투자자의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엔젤 투자자를 모셔갖고 발표시켜도 투자가 연결이 안 됐었는데 예. 지금 같은 현상에는 뭐 치과 의사님, 그 다음에 뭐 선생님 예.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나도 투자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 보험이라고 예전에는 봤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스타트업들 보면 물론 이제 뭐 100개 기업들 중에 그렇게 아까 예비 유니콘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단 1%가 되기가 참 힘들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에 가진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열정과 그리고 젊음 그리고 아이디어 네. 이거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열정을 가진 거는 젊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진짜 3일 밤새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열정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젊음은 당연히 젊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디어가 젊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요. 네. 제 같은 경우에도 젊은 친구들 미팅을 해보면 예.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제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젊음 열정 가지고 실행으로 옮겨버리고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천천히 가려고 하고 예. 이런 수준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권 대표님 아직 젊으시거든요. 근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스타트업은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예. 아이디어, 실행력, 맞습니다. 이런 추진력이 젊은 친구들에게 오히려 강점이 있는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면면들이 있는데 그만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들, 바라보는 인식도 이제는 많이 바뀌고 그래서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공간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요. 스타트업, IT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이 대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 조금 덜할 것 같긴 한데 현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큰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예. 이제 성장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재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네. 그러한 어떤 자금과 인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것에 비해 부산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펀드 운용사들이 수도권에 한 150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예. 부산에는 지금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한 2군데.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수도권에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 이 플랫폼 기업을 뭐 운영을 하더라도 뭔가 자금의 어떤 니즈가 있을 때는 또 수도권을 결국 이주를 하거나 네. 다시 회사 위치를 옮기는 경우가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네.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뭐 그런 제약이 없는데 네.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몸집에 걸맞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 또 추가 자금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조금 더 풀이 넓은 수도권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경우, 네네네.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예, 예. 예전에 비해서 부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 수도권을 못 따라가는 건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람도 그쪽에 네. 모이고 맞습니다. 또 자금도 그쪽에 모이다 네네네. 보니까. 예. 그리고 그 벤처 캐피탈도 왜 그쪽에 있냐면 예. 그 벤처 캐피탈도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곳에서 예. 그리고
뭐 돈이 많으신 분들 예. 거기에서 돈을 끌어모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다른 소통해야 되고 우리나라 금융권이 그쪽에 수도권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근데 저희가 8년 전만 해도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6개가 있지만 그리고 지사까지 다 포함하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환경이 좋아졌지만 예, 과거에 비해서는 환경이 좋지만 아직도 그래도 좀 그 갈증이 난다. 이런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에 대한 뭐 정보력, 데이터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겠네요. 그쪽에서. 네네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투자가 또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 네네네.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CEO들이 부산에 계시지만 서울 출장 많이 가신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 출장 가시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정보도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이렇게 멤버로 이렇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있는 그 회원들과의 비즈니스 교류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뭐 정부가 뭐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엿들으러 이렇게 서울로 많이 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럼 그리고- 확실히 도움이 되시죠? 네네 그런 것도 도움되고 그리고 서울에 또 이렇게 비즈니스 매칭과 어떤 비즈니스를 연결시켜서 또 잘된 사례들도 좀 꽤 있어서 예. 그 수도권에 가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나 자주 올라가냐면 예. 저희가 기차 타기 전에는 서로 얼굴을 못 봐요. 예. 아니, 약속을 안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기차 안에서 인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만큼 저희 스타트업들이 서울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칸이 똑같은 데서 저는 옆자리에 같이 앉은 적도 있고요. 예. 앉았는데 스타트업 후배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 서울에 네. 투자사 만나러 갑니다. 그래 나도 투자사 만나러 약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이야기 잘 통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호텔 숙박 잡았는데 네. 숙박 안에 잡았는데 밥 먹으러 나가는데 어. 똑같이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예. 그만큼 서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김태준 회장께서는 또 스타트업 포럼의 부산 협회장을 맡고 계세요. 굉장히 네. 영광된 자리. 젊은 선후배들과 함께 으쌰으쌰 호흡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나누는 네. 의지가 되는 그런 모임일 것 같은데 네. 지금 회원사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159개사가 활동하고 있고 네. 거의 우리 그 회원사들의 대부분은 그래도 초기 스타트업은 아니고 그 좀 일부 투자를 받았거나 네. 그래도 이렇게 이미 회사를 궤도에 좀 오른. 있는 회원사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부산만 그렇다는 거죠. 부산은 159개사고 예. 서울 이렇게 전체 수도권 합치면 한 1,600개사 넘게 있습니다. 꽤 되는군요. 예. 경남과 울산에 우리 그 이제 부울경이 한 광역체니까 네. 울산과 경남도 사실 우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예. 함께 예. 사는 터가 될 텐데 네. 어떻습니까? 경남하고 울산은 스타트업 기업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있지만 그래도 부산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창원 쪽에 그 스타트업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하고도 지금 연계해서 부울경 스타트업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부산이 그러면은 우리가 단지 이제 개수로만 비교할 건 아니고 네.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 부산이 전국적인 그 스타트업 기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금 부산에 얼마 전에 그 소셜빈이라는 회사가 예.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이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357개사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예비 유니콘 되었기 때문에 예. 뭐 그걸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정말 부산이라는 곳에서 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죠? 네. 거대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제 부산이 그만큼 더 추가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네네. 역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바꾸고 싶어요. 네네. 네. 어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까? 일단 현재로서. 스타트업이 그 지원받을 때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 제일 필요한 게 일단 자금. 네. 근데 자금 전에 처음에 스타트했는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자금을 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정부 지원 사업이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네. 그거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사관학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한 5천에서 1억 정도 정부에서 시제품 제작이나 뭐 플랫폼 만드는데 지원해 네. 주거든요. 이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매출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예. 또 다른 이제 또 융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들이나 금융권에서
이제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그 융자를 최대 7억 원까지. 예. 부산에 보면 이제 기술보증기금, 그다음에 그 신용보증기금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최대 7억까지 해주면 그 자금을 가지고 한번 스케일업을 한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 할 때 이제 뭐 밸류가 한 50억 정도 되니 한 1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고 다시 거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적이. 이게 순서가 이렇다 보니 코스웍이 있네요. 단계를 거쳐서 맞습니다. 이제 이게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어시스턴트 해주는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많습니다. 지금 부산에 보면 뭐 중기청 그다음에 시에서도 직접 다 해주시고요. 예. 여러 군데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테크노파크 그리고 뭐 경제진흥원 네. 예, 이런 곳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그거를 서치를 또 잘해야 돼요. 예. 예, 그 서치를 못 하고 또 처져 있으면 네. 그런 걸 지원을 못 받고 이래서 예,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 부산 경남의 모든 관과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거는 중요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자금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를 거론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어요. 김 회장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던데요. 네.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정 정도 하는 이야기인데 네.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물론 어렵겠지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 정보 산업, 이 지식 산업을 하려면 IT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 IT 개발자의 어떤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구인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부산에서.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예. 사실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술도 기술이지만 플랫폼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맞습니다. 기반 예.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이디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예, 예.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주고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표현해줄 수, 네. 디자인해줄 수 있는 IT 인력들이 지금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고 예. 수도권의 그 대기업과 뭐 이렇게 예비 유니콘이나 뭐 유니콘 기업들이 그 IT 인력들을 엄청 예. 좋은 조건으로 또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채용하기에는 예.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산은. 예. 예. 관리자급을 그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예. 솔직히 이제 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행정이나 그다음에 회계 뭐 이런 예. 쪽으로 인사 관리 이런 쪽을 이제 채용하기가 조금 그 그렇죠. 불편하지는 어렵죠. 않는데 예. 이 관리자급이나 아니면 뭐 저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력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예. 이제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면 연봉을 못해도 한 30-40% 정도 많게는 2배까지 현실적인 연봉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맞습니다. 지역을 포기하고 중앙으로 가는 경우도 많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에서 아니면 시에서 그 공부를 엄청 많이 가르쳐 가지고 그리고 센터도 많이 만들고 예. AI 센터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네. 공부 다 가르쳐 놨는데 이제 서울로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억울한데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억울한 경우까지. 이런 또 애로사항이 있군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요즘 밀집하면 안 됩니다만은 접촉하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스타트업 기업 뭐 예전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예. 좀 모아서 있으면 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육성, 또 밸리를 좀 조성해 보자. 예.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공감하시죠? 네, 매우 공감합니다. 네, 어디다가 그러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북항 얘기가 자꾸만 나와요. 네. 북한이 뭐 완벽한 조건을 가진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저희 스타트업 기업들이 서울 출장이 많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예.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재들이 그리고 자금이 이렇게 부산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이 생명입니다, 스타트업들에게는. 예. 그래서 이때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줄여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해양수도 이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항에 지금 스타트업 밸리가 조성이 되어서 첨단 지식 산업을 견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또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저는 뭐 물류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일단은 사람이 오고 가기 편한 네. 교통의 수요가 있는 곳,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인 의미 이거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센텀이라는 저희 회사의 이 지역도 많은 젊은이들이 근무하기 좋아하는 여건에 네. 월급 임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모여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러한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의 어떤 메카가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네네. 예. 일단 그 아까 김태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 저희가 대표만 서울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직원들도 전부 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위에서도 그 벤처캐피탈이나 투자사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택시 타고 해운대까지 가면서 벌써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하. 투자로 왔는데 어허. 택시 안에서 힘 다 빠져가지고 투자사 만나면 아유 나 힘 없어 이러면 이 시너지가 안 납니다. 일리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진짜 투자사도 모이고, 그 다음에 엔젤 투자자도 모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직원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벨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뭐 1층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면 좀 소상공인 같은 그런 쪽인데 나중에 한번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그 예. 로컬 크리에이터 첼시 마켓 같은 그런 네. 거 이루어지고 거기 위에 이제 뭐 유치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후배 창업 기업들을 넣고 예. 그다음에 김태인 대표 저 네. 선배 창업 기업들이 있고 네. 그 후배 창업 기업들한테 또 투자도 하고 그래서 창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하기 위해서 그게 밸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네네. 예. 자,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규제 철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도 지원적인 부분 또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규제가 차라리 좀 없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뭐 요즘 그 플랫폼 운용사들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규제가 창업하라 해놓고 예. 또 규제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스타트업들이 또 많이 어떤 고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저는 이제 부산이 이런 규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좀 특별 지구로 또 선정이 되어서 예, 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시범 사업 도시격으로 네.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부산에 아주 그 전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뭐 일종의 특구 예, 조성. 특구, 예, 제주도도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큰 기업들이 부산에 와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큰 기업들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예. 이런 규제를 조금 부산에 많이 좀 풀어줄 수 있는 특구로 좀 지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죠. 예. 뭐 부산에 예비 유니콘 기업 하나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자랑스러운 얘기고요. 예. 더 앞으로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부산 지역에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중앙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스타트업 기업들이 네. 몇 곳 불려 나왔습니다. 네. 기업이 그야말로 갑자기 이렇게 거대화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업체 스스로 좀 기준을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네네네. 여론도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예. 그 대기업 그 기업들이 선배 기업이에요. 저희도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시장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고요. 예. 그리고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게 목적인데 잘 하고 나가는데 위에서 이제 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그 저희도 무서워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도 싹을 자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독점적인 부분이나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저는 이제 스타트업 그 편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일어서려고 할 때 그런 규제가 있으면 네. 이 친구들이 이 규제 있고 저 규제 있고 이 규제 있으니 나는 이거 부분을 자꾸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앙에서 좀 그 특구 같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좀 풀어주는 부분들이 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이나 네. 제도 마련에 조금 더 마음을 주십사 하는 말씀 들었고요.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지역 협의회가 꾸려진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뭉치면은 그 시너지는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 스타트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은 더 큰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 또 튼튼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네, 우리가 또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타트업 하면은 무조건 IT 최첨단 기술만 가지고 응축된 뭔가라고 그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예. 사칙 연산만 잘해도 아이디어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얼마든지 스타트업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로컬의 어떤 그 지역 기반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여러 가지 푸드테크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바리스타라든지 요즘 부산이 또 이게 공간 사업이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폐공장을 커피숍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두운 골목 상권을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가서 예. 맛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골목 상권을 자체를 아예 뭐 전리단길이라든지 해리단길 완전히 이질적인 것을 네. 어떻게 조화가 되게끔 만드는 그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젊은 어떤 친구들의 어떤 상상력 예.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산업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술 창업 쪽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요즘 이제 소상공인들 해가지고 이 소상공인 하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열악하고 이런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벤처기업에서 스타트업 하듯이 소상공인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게 뭐냐면 로컬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 창작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거를 컨텐츠화 시키는 기업. 네. 예, 이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거든요. 뭐 커피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가지고 날 거를 만든다든지 지역에 나오는 미역을 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친구들, 예. 이런 친구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예.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에도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도 지금 지원을 조금씩 해주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생각은 이들은 소상공인, 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좀 개념을 좀 바꾸셔가지고 커피를 내리는 친구들라도 거기에서 많은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예. 커피로 쓰레기로 그 커피 찌꺼기가 쓰레기로 나오지만 그걸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그게 저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글로벌로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깡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게 아이디어고 디자인이고 그게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도 많은 지원과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면서 유쾌한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참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정신에서 또 이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 역시도 또 행운이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덧붙여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카르마 경영이라 그러죠. 좋은 뜻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잘 되는 거 아닐까. 하면 된다는 신념의 소유자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하기에 좋은 유리한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봤을 때 부산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부산이 이 창업 도시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어떤 환경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 수도와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항구 도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그 스타트업을 많이 융성하고 유니콘 기업을 많이 배출을 한 어떤 도시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 선전이라는 도시도 불과 한 20년 전에는 유령 도시라고 했던 그 도시도 이런 그 항구 도시였고 베이징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냥 항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어떤 투자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거기가 창업 도시로서 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집중적으로 북한의 실리콘밸리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규제도 좀 완화시키고 그 부산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창업 생태계만 잘 갖춘다고 하면 예. 부산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 회장님, 예.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스타트업의 미래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고용 창출을 스타트업 기업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 역시 그 IT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를 잘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어떤 견인을 해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스타트업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권 대표께서도 뭐 본인 하시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어떻게 미래를 또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까 공간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는 지금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예. 그 건축 자재를 전국에 유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기술력 기반이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태가 뭐냐면 중소기업이 기술력 가지고 있지만 잘 못 파는 기업들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예. 전국적으로 팔아나가는 그쪽으로 해서 공간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스타트업의 미래라는 거는 뭐냐면 플랫폼 사업, IT, 정보통신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거를 직결시켜 가지고 그거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이 변천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웹툰도 있고 이런 플랫폼 안에 보면 이제 저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하고 미래가 엄청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여기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성장해 나가는데 이런데 이바지를 좀 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두 분 다 참 바쁘십니다. 하고 있는 기업 활동은 물론이고 또 서울 출장도 자주 다니셔야 되지 또 벤처 포럼 역할 또 회장 역할 앞으로 활동 계획을 두 분께 간단하게 듣고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뭐 창업 한 9년 차인데 후배들이 이제 저와 같은 어떤 똑같은 경험과 어떤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장을 맡고 그 어떤 후배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고 예. 또 제가 그 대표들의 어떤 목소리를 어떤 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 어떤 활용만 잘 하고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좀 더 집중을 해줄 계획이 있고 이 창업도시 부산으로 가는 어떤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이 명실상부 부울경의 어떤 창업도시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예.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회장이시니까 네. 그런 정서라든가 네. 뿌리 내리는데 네.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 대표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전 지금 세 가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의 창업 동아리에서 지금 15개 기업을 뽑아서 예. 15기업이면 이제 한 20몇 명 정도 됩니다. 예. 그 친구들과 선배 기업을 연결시켜서 멘토링 역할을 해서 삥 돌아가는 거를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여기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자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 자금, 펀드 만들고 일하는 부분들을 금융권이나 아니면 시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 해서 부산에 그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는 쪽, 그쪽 집중과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까 김태진 대표님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스타트업 밸리 쪽, 예. 그쪽에 해서 정말 창업 기업들이 스타트업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오세요. 이라는 그 밸리를 하나 만들어서 예. 둘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스타트업들 잘 이끄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하면 첨단 기술, IT, 플랫폼 사업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음식업이라든가 또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이렇게 넓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파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